첫 번째 장소는 부산 땅에 발을 디딘 선교사님들을 기념하는 기착지 기념비합.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일본식 이름이 있었겠죠. 일본인들이 이거를 수탈하면서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얘들은 왜 먼 바다까지 안 가지? 1884년 알렌을 시작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마주하며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런 배경 속에 선교사들이 왔던 첫 기착지예요. 한국은 부산이 처음에 도착한 거. 1884년, 85년 최초로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 또 그들이 발을 올렸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시대, 암울했던 시대에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이곳에 올 수 있었던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조선에 왔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거기서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교인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곳에서 최초의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나라에 처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구슬라프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이제 똑바로 배워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아니 조선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게 좀 신기하고 놀랐어요. 복음의 씨앗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로 아이들이 향한 곳은 백상기념관이다. 바로 이쪽에 영주동에가 당시에 영선현교회라고 영주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영주교회가 있는데 그 영주교회가 다른 영주교회. 그 영주교회가 있었는데 이 영주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위해서 개척이 되어지고 예배를 되어졌는데 이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를 가야 돼. 이제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영주교회가 이사를 가면서 저 초량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초량교회예요. 근데 백산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초량교회가 이사를 가서 더 넓은 땅으로 가니까는 앞으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 아까 봤죠? 선교사님들 와서 교육에 집중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열심히 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백산 선생님, 안희재 선생님이 그때 당시 2,000원을 초량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수십억이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 그 당시 교육은 또 다른 독립운동이자 민족의 희망이었다. 네, 백상기념관은 백상 안희재 선생님께서 설립하셨고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수탈당하고 있고 또 나라가 빼앗겼을 때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근데 백상기념관의 안희재 선생님은 사실 기독교하고 연관된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도교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산 선생님과 우리의 기독교를 굳이 연결하자면 바로 초량교회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초량교회가 지금의 초량교회 사이로 이동을 할 때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많이 쓰고 있으니 우리가 그걸 도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무려 그때 당시 돈으로 2,000원을 헌금하시거든요. 때문에 우리하고 연결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그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한다면 백산 안희재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 또한 부산 기독교의 다음 세대를 위한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평보다는 함께 웃으며 다음 장소로 향한다. 다음 장소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 아이들은 여기서 잠시 더위를 식혀본다.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배우고 싶어서. 이 바지 걷어 올리겠다. 이곳에서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입국했던 조선의 관문, 부산의 아픈 근대사와 신앙의 헌신을 기억하는 부산 기독교 역사 올레길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다.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과 삶을 통해 절망의 땅이 어떻게 희망의 관문으로 변모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사실 부산의 근대사라는 것은 개항기부터 이야기가 될 것인데 이 시기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근대화를 일으켰던 그 중심적인 곳에 선교사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사로서의 또 역할을 많이 또 이 지역에 남겨놨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집중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온 이유는 부산 지역의 근대사역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학생들에게는 교육에 대해서, 어른들에게는 다음 세대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잘 안 떠올랐는데 그 지도 사진을 보고 그 뭐지 약간 아 진짜 저런 한국이 있었구나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잘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40계단 문화관에서는 한국 정쟁 당시 피난민들의 가슴 시린 아픔과 기다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피난길 위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면 그곳 부산의 40계단 앞에서 보자는 약속은 어떤 이들에겐 만남을, 어떤 이들에겐 기약 없는 기다림을 남겼다. 피난민들이 와서 살았던 환경이나 이런 모습인데 갑니다. 한병들한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피해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모여서 그날 저녁에 밤새. 이것은 6.25 전쟁 당시의 피난민들의 삶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곳에 오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교육이 6.25 전쟁 중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은 어려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 있던 학교들도 다음 세대의 교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판자를 쳐놓고 또 그 가운데 책상을 놓고 아이들을 모아서 산에서 숲에서 다음 계속적인 교육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교육이었다. 그 교육이 희망이 되었고 그 교육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참혹함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많은 이들이 배움을 멈추지 않았었다. 초량교회는 부산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과 같이 했다. 선교사님들 이후 격변의 한국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영적 리더자들이 이곳에서 교회와 복음을 지켜왔다. 이곳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초기 선교사들이 이 부산에 와서 어떻게 정착했고 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초량교회 세우신 베어드 선교사님, 또한 이 초량교회가 되기까지 함께했던 맥케이 선교사님, 이런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우고 나서 이분들이 어디에 집중했냐, 교육 선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 교육관과 역사관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회 교육이 무엇인지,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왜 살려야 되는지를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초량교회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이제 아이들은 마지막 장소를 향한다. 마지막 장소는 부산 진교회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일신 여학교와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다. 현장을 가기 전 김대호 목사님의 역사 설명을 듣는다. 조금은 피곤해도 열심히 들어보려 힘을 내본다. 하는 외침을 가졌고 그 외침 속에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갔어요. 나온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선교사가 되려면 항상 학교에서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는 강행군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표면 굉장히 널널해서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왜? 평소 저처럼 좀 단련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을 가진 일신여학교는 1895년 호주 선교사님들이 설립한 미오라 고아원을 모태로 시작된 한강 이남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1919년 부산 지역 3.1 독립운동의 발상지로서 민족 독립정신의 요람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어떻게 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땅. 그리고 그 맞은편 부산친교회 마당에는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다. 렐프라는 사람이 쓴 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조선 선교, 특별히 부산 그가 부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단 하루였지만 그의 순교를 통해 부산에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 이곳에 와서 학생들에게 항상 나누는 것은 부산진 이신여학교 여학생들이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들과 헌신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 헨리 데이비스에 대한 순교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무엇보다도 헨리 데이비슨이 마지막 순교하는 직전에 제임스 게일이 남겼던 그의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저도 모르게 읽는 순간에 중간중간에 눈물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남겨둔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그의 희생과 헌신 단 하루 만의 순교 활동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본인의 미래 속에서 나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커다란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부산은 푸른 눈의 이방인이 소망 없는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곳이었다. 복음의 길을 따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